같은 지역이나 같은 구축이라도 어디 곳에 오르냐, 어떻게 가능성을 볼 수 있냐, 어떻게 극초반에 볼 수 있냐 라는 것은 이제 식이에요. 서울도 인구가 90년부터 계속 감소했고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20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초저금리에 대한 꿈은 접어야 됩니다. 19년, 21년 같이 초저금리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막 무차별적인 상승장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시장을 대변할 것인데, 분양보다 더 중요한 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거기에 대한 가격이 붙을 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는데, 이게 1000세대가 주는 시그널과 5000세대가 주는 시그널과 이 만세대가 주는 시그널이 상당히 크게 다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둔촌 주공이 1000세대가 넘습니다. 이게 작년 초에 상당한 공포 심리를 불어넣었죠.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됐냐면 이 분양가 대비 상당히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되면서 입주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입주 피크가 2024년입니다. 올해 말에는 대단지의 입주장이 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입주자가 뭐예요? 다 신축이죠. 그러면 지역별로 시군구마다 입주장이 어떤 시장의 강약 그리고 운명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입주한다, 그럼 시세가 분양가 대비 얼마큼 올랐는지 혹은 떨어졌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의 시장의 흐름이 결정짓게 된다. 올해 말에 입주장을 좀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목표한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분양 물량은 감이 안 와요. 언제 감이 옵니까? 이게 입주가 돼서 아파트가 됐을 때 감이 오거든요. 정부에서 예를 들면 몇 년까지 100만 원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게 입주가 한 정부 목표량의 70% 됐을 때야 저는 신축이 넘쳐난다, 신축이 넘쳐나라는 느낌이 받아야 신축의 선호 현상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오는 것인데, 이기 신도시 아직도 입주를 하고 있어요. 양주, 옥정, 파주, 운정, 검단 아직도 분양가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2010년에 발표된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2030년으로 88 대책에서 목을 박았는데, 그럼 거기다 한 10년 정도를 더 하시면 됩니다. 한 2040년까지는 신축에 대한 것들의 희소성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구 고령화보다 주택 고령화가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주택 고령화가 이렇게 심화된 상황에서 다시 구축에 왜 관심을 갖게 됐냐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같은 구축이라도 신축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은 구축에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겠죠. 어떤 게 신축이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게 재건축 될 확률이 높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88 대책에서 도심 재건축 하면서 많은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부터 재건축을 가지고 있던 원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12억 이하라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았지만 좀 방향이 바뀌면서 어떤 게 신축이 될 상인가, 여기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관점에서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나 같은 구축이라도 어디 곳에 오르냐, 어떻게 가능성을 볼 수 있냐, 즉 재건축의 가능성을 어떻게 극초반에 볼 수 있냐라는 것은 이제 현수막 법칙이에요. 지금 건설사들도 수주를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공사비도 녹록지 않고 시세도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지는 되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어디 단지에 성공적인 재건축을 응원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붙여있는 단지는 뭐예요? 그만큼 여러 건설사들이 거기를 눈독 들이고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한다는 건 뭐예요? 시공사보다 조합원들에게 좀 더 유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만 있거나 전혀 없거나 별로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좀 있으면 9월 추석이잖아요.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현수막이 많이 붙여있는 단지가 어딘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구축이라도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져요. 요즘에 민도라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에티켓, 시민의식, 문화 수준, 이게 민도라고 하는데, 이 민도가 좋은 단지도 가격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지상주차, 구축 이제 지상에다 주차를 하는데 지상주차가 막 꼬여있거나 막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주차하기 불편한 단지. 그런 것들이 민도의 어떤 한 모습이고, 또 공용 부분, 쓰레기장이나 분리수거장이나 엘리베이터가 청결한가? 이런 거. 그리고 요즘에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지, 아니면 거미줄만 쳐 있는지, 그럼 민도가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SNS에서도 볼 수 있어요. SNS에서 이제 댓글을 보잖아요. 그럼 되게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 테라스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여기에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면 이거를 되게 대충 알려주는 곳이 있고, 남자 걸음으로, 아이 걸음으로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민도의 한 단면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민도를 따져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뉴스를 보시면은 되게 좋은 뉴스, 아름다운 뉴스가 많나요? 누가 사고가 났네, 어디가 터졌네, 이런 뉴스가 훨씬 많은데, 그런 뉴스가 많은 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020년부터 수도권이 지방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2015년부터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막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시차를 두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동이라는 단어에 별표 3개를 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구가 감소하다 못해 소멸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구를 감소할수록 소멸할수록 청년들이 왜 수도권에 미친 듯이 올라왔을까? 자기네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 기회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상업시설이 없어지고 대형병원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가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투자의 키가 될 것이고 집값의 키가 될 거예요. 인구가 감소할수록 인구가 귀해지죠. 그럼 그 인구가 몰려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공포심에 의해서 반발작용으로 더 가격이 상승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서울도 인구가 90년부터 계속 감소했고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20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그쪽으로, 지방도 마찬가지겠죠. 지방에서도 고밀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구 감소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동하면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지역들의 집값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4대 신성장 혁신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용산 쭉 내려와서 구로구까지 가는 국제경쟁 혁신축이 유명한데, 뭐 용산 좋은 거 알고 뭐 영등포 여의도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 축과 이어지는 금천구의 독산동이라든지 영등포의 물레동, 이런 지역들이 저평가되었지만 개발의 축에 따라서 유망해질 곳이라고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가 되는 동안에 뭐 가밀지구나 별내 신도시가 어부지리로 역을 하나씩 받았어요. 3기 신도시의 옆세권, 옆에 있는 도시를 투자를 추천드리고, 되게 미래 개발 모멘텀이 견실한데 일시적인 공급 과잉으로 저평가된 곳을 꼽을 수 있는데, 미래 모멘텀이 견실한 건 뭐예요? 반도체 같은 거죠. 반도체가 중간에 하다 투자를 접는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국책 사업이기도 하거니와 또 국가의 중요한 어떤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호재 안에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바람에 미분양이 증가한 곳이 이제 저평가 지역이죠. 평택이나 이천이 바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여기는 뭐 원래 그랬어, 원래 안 좋아, 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경기 북부인데, 경기 북부에는 두 가지의 말뚝이 있었어요. 미군 기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철도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런 두 말뚝이 뽑히고 있는 시점입니다. 의정부와 양주 같은 데에는 미군 기지가 철수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GTX-C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양주 같은 경우가 입지 편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평가됐지만 향후에 오를 모멘텀이 큰 도시. 인천 같은 경우에는 3대 자유경제구역 지역이 있죠. 송도, 청라, 영종이 있는데, 최근에 흥미로운 것은 인천의 구도심 중에 한 곳이 인구가 전입이 늘고 있어요. 바로 미추홀구라는 곳인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경제자유구역에는 철도가 다 가기가 좀 어려워요. 송도도 철도로 가기 좀 어렵고 청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미추홀구는 인천의 1호선, 2호선이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세권, 뭐 슬세권, 스세권, 뭐 육세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커피도 초창기에는 이제 아메리카노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커피 시키러 가면 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도 길고. 아파트 시장도 되게 관심이 많아졌죠. MZ 세대라든지 다양한 세대에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양에서 질로,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겠다가 N세권에 투영되는 거예요. N세권 같은 경우에는 각 가구 형태의 중심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켜주는 N세권이 돈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인 가구가 몰려 살고 있는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인 가구는 대체적으로 편리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슬세권, 슬리퍼 신고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리고 1인 가구는 또 아플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 쉽게 근거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슬세권이 인기가 있을 것이고, 2인 가구가 사는 경우에 딩크족 같이 뭐 신혼부부나 아이가 없는, 아이를 안 가지려 하는 가구들은 서로 따로 또 같이의 생활, 재밌는 생활을 또 추구하기 때문에 락세권,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해야 돼요. 서로 맞벌이 하는데, 그럼 출퇴근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육아를 하려면. 그래서 역세권이 유망한 지역일 것이고, 이제 액티브 시니어, 노인분들이 노인분들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왜냐면 훨씬 더 건강하고 부유한 장년층인데, 이분들은 그냥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의세권, 액티브 시니어가 많은 곳들은 의세권을 만족시키는 지역이 돈이 될 수 있다. 의외로 사람들이 공세권, 공원, 이런 거 쾌적함, 이런 거 좋아 보이죠. 근데 의외로 그 공세권이나 그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따져보면은 그런 곳이 입지가 대부분 외곽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것보다 시성비, 내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연령이나 세대에 상관없이 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입지는 뭐 당연히 불변의 법칙인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에서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언제 사고 파느냐, 즉 시장의 사이클, 다시 말해서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동일한 단지고 동일한 입지인데 아무런 개발 호재가 없었어도요, 언제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여러분들은 뭐 익히 아실 겁니다. 입지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고요, 발에 밟힙니다. 발에 밟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임장을 다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 눈으로 키울 수 있겠지만 시장의
사이클,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는 시장이 저희 귀에 대고 지금이 저점이다,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부동산 데이터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저점, 고점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신의 영역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정도 가격이면은 통계적으로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하락폭이다, 혹은 이 정도 가격 상승률이면 통계적으로 가장 일어나기 힘든 상승폭이다. 그럼 일어나긴 어려운 하락폭이다 했을 경우에는 거의 저점이고, 일어나기 어려운 상승폭이다 했을 때는 고점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더운 여름을 지나고 계시는데요. 근데 또 결국에는 또 가을이 오듯이 시장이 언젠가는 또 변한다. 근데 그걸 데이터로 그 변하는 시점에 대해서 금리나 거래의 질, 그리고 사람들의 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반드시 보시고, 주식과 부동산 다릅니다. 주식은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여러분의 주식과 같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과 아파트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지역별로 나와 있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잃지 않는 투자, 그리고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살게 되는 그런 행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